모두를 위한 통계 회귀 분석 편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3강입니다. 우리가 2강에서 살펴봤듯이 이 파일 탭에 보면 지금 현재 작업 폴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창에서도 작업 폴더가 나와 있죠. 이 작업 폴더에 분석할 엑셀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하고요. 뷰 파일을 하면 엑셀이 실행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할 데이터는 총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캠프 만족도와 영어 수업과 관련된 분석인데요. 캠프 만족도는 캠프를 수행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항상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종속 변수가 2개입니다. 전체 만족도를 좋게 하고 싶고 또 캠프를 다른 친구들한테 막 추천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가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독립 변수들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캠프가 흥미로웠으면 아마 만족스러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진로와 일치하거나 강의가 만족스럽고 또 장소도 중요하고 또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에게 추천할지 말지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독립 변수들. 자, 근데 오늘 강의 내용은요. 이런 독립 변수들 중에서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이 노력 대비 얻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키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찾아보는 거죠. 가장 크게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걸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수업하신 거를 본인이 분석한 건데요.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바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영어로 된 시사 뉴스를 아이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요. 영어 소설을 읽히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또 단어나 어휘를 막 암기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해서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종속 변수, 독립 변수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활동이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수업을 할 때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어 표현력이 더 많이 향상되겠죠. 자, 이처럼 독립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오늘은 우선순위를 찾는 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이고요.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함수의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실행시켜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로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이 패키지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asypicr 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텍스트 파일, PDF 파일,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SPSS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파일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이 함수 하나 가지고 다 불러올 수 있는 아주 멋진 패키지입니다. 처음 보셨다고 한다면 이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패키지 설치는 이렇게 합니다. 자, 요 밑에다가 놓고요. 인스톨 정도까지 쓰면요. 자동으로 인스톨과 관련된 함수들이 뜹니다. 아래서는 이 철자가 틀리면 에러가 나거든요. 이런 철자를 최소한 줄이려면요. 이렇게 install.packages라고 하는 첫 번째 거를 이렇게 하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asy pick 이렇게 하면은 또 요거와 관련된 패키지 추천이 뜨죠. 요거 엔터 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큰 따옴표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큰 따옴표를 해줘야만 돼요. 큰 따옴표가 없으면 에러 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하면은 여기 자동으로 생겨줘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빨간색이 뜨죠.
요 빨간색이 뜨는 거는 설치되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났는데요.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빨간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자, 위에 와서 라이브러리 이제 실행시켜 주고요. 뭐 빨간색 글씨가 뜨는데요. 읽어보면은 뭐 한국인들을 위한 배려,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배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는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큰 따옴표로 하고요.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첫 번째 시트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엑셀이 있었는데 이 캠프 만족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데이터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7개입니다.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합쳐서 7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엑셀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선순위를 한번 분석해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만족도가 종속 변수로 두고요. 그 다음에 흥미나 진로 일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독립 변수로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의 함수는 명령어는 LM이라고 치면 됩니다. 얘는 라이브러리 없어도 돼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속 변수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물결 표시를 하고요. 독립 변수들을 플러스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불러왔던 이 데이터에서 분석하는 거죠. 이 데이터에 있는 전체 만족도와 이런 독립 변수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LM을 실행시키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큰 게 좋은 거예요. 흥미 정도가 0.4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가 서비스 만족입니다. 0.28.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장소 만족 또는 또 있지만 크기는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자, 마이너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흥미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서비스 만족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게 좀 일치가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는 이유가 한글로 써서 그래요.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글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매칭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요, 세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요 전체에다가 앞에 썸머리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썸머리하고 가로를 열면 또 가로를 하나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썸머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요 위에 있는 줄이죠. 위에 있는 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아까하고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죠. 요약이라기보다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요 PR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통계에서 P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 P 값은 작을수록 좋아요. 보통은 0.0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 정도가 굉장히 작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서비스 만족, 또 그 다음 작은 것이 장소 만족, 이렇게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장 크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별표가 3개 붙어 있는 게 있고 1개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별표가 3개 붙어 있는 거는 0.001, 요게 이제 99.9% 신뢰 수준에서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별표가 1개 있으면 요거는 95% 신뢰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90% 정도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점도 표시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95%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진로나 강의 만족 이런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난다라는 뜻이고요. 99.9% 수준에서 흥미 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95% 수준에서 장소와 서비스 이런 게 중요하다. 또 순서대로 하면은 흥미 정도, 서비스, 장소 만족 이런 순서대로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는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djusted R squared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전체 데이터의 약 88.49% 정도를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한 12% 정도는 여기에 있는 독립 변수들 말고 또 다른 독립 변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걸 못 찾은 거죠. 자,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대략 한 88% 정도는 설명 가능하니까 뭐 원인을 잘 예측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썸머리를 했고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을 경우, 이 중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걸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게 해주고 싶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중급 고급으로 가면은 뭐 다중 공정성이라고 하는 공선성이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요게 이제 아까 회귀 분석한 거고요. 자, 거기에다가 스텝이라고 하는 걸 추가합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건 단계적 회귀 분석하는 건데요. 컴퓨터가 알아서 이 변수 저 변수 하면서 요 설명력이 최대가 되는 변수들만 추려줘요. 자, 그래서 얘를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또 썸머리를 앞에다 해주면 되겠죠.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흥미 정도와 장소 만족, 서비스 만족, 그죠? 요 세 개만 남았네요. 세 개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진로 일치 정도, 강의 만족도 이런 거는 뭐 우선순위에서 자동으로 제거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88.5% 설명 가능하죠. 아까 거에 있는 88.49%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다양하게 시도를 한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서 최적의 상태를 추천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95% 수준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5%를 넘어서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장소 만족도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흥미 정도와 서비스 만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86.55% 설명 가능하네요. 자,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캠프 준비를 하면 다음번에도 더 만족스러운 캠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영어 수업과 관련된 겁니다. 영어 표현력이고 이게 종속 변수고요. 독립 변수들입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앞에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실행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실행을 안 시켜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켠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 라이브러리를 또 실행시켜줘야 픽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실행 안 시킨 상태에서 요거를 실행시키면요, 두 번째 시트를 불러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자동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변수만 추리는 걸 단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해서 스텝이라고 했죠. 스텝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네, 소설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영어 표현력을 가장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사 뉴스를 영어로 제공되는 시사 뉴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많이 암기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하는 건 표현력에 그닥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아마 긴장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요소, 독립 변수를 찾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의 변수로 설명 가능한 것이 55.25%,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 데이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아이리스라고 하는 요 아래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요거를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데이터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헤드를 보면 이처럼 변수들이 5개가 있네요. 자, 이 5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면 데이터 앞에 헤드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요. 그러면은 이처럼 데이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요게 이제 그 꽃받침의 길인데요. 꽃받침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꽃받침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세 개가 있을 것 같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독립 변수로 한 겁니다. 데이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서 분석을 하면은 네, 꽃받침의 너비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꽃잎의 길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거는 꽃잎의 너비와는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즉 꽃잎의 너비가 넓으면 넓을수록 꽃받침의 길이는 짧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 가능한 데이터는 약 85.57% 정도 설명 가능하고요. 자, 이처럼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찾아주고 우선순위도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설명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한 줄 회귀 분석으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두를 위한 통계 회귀 분석 기초 3강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